세월의 무게는 사람을 눈감게도 눈뜨게도 한다. 회장 이재문은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삶의 균열을 마주했다. 권력과 성공 뒤에 감춰진 공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틈. 그는 묻어두었던 진실을 찾아 눈을 돌리기로 결심한다. 그 여정은 죄책과 속죄, 만남과 상실을 지나 마침내 남겨진 삶들을 잇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랜 비서가 건네준 작은 상자 안에는 언제나처럼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서랍 깊숙이 쌓여있던 사진들, 낡은 수첩, 그리고 두꺼운 편지 봉투 하나. 이재문 회장은 손이 떨리도록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위에 적힌 글씨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날카롭게 굴곡진 획마다 젊은 시절의 분노와 서름이 묻어나 있었다. 편지 끝에는 담담한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그를 오래 붙잡았다. 아버지 날 찾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은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문을 두드렸다. 이재문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굳게 담은 입술이 떨리며 잊고 싶었던 장면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어린 시절의 다정한 얼굴, 어긋난 말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자신의 뒷모습. 부재와 무심이 쌓여 어느새 거대한 꼴이 되어 가족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손끝으로 편지를 다시 쓸어보니 글자들이 마치 아들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난 어떻게 이걸 이제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끝이 막혀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바쁘게 오가는 차들은 변함없이 소음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멀게 느껴졌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를 깼고 그 소리는 그의 가슴속 빈틈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 비서가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회장님,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건넨 말 속에는 오래된 동업 정신과 동시에 개인적인 거리감이 있었다. 이재문은 편지를 손에 든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보았다. 잠깐만 있어줘. 그는 말끝을 흐리며 비서의 표정을 살폈다. 비서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한 구절의 마침표처럼 들렸다. 편지를 읽은 뒤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히 바쁘기만 한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에 멈춰버린 것들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사진 한 장이 더 나왔다. 아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은 당당했고 눈빛은 어딘가 반항적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그때만큼은 참으로 자연스러웠다. 그는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기억의 먼지가 일어나듯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린 시절 집 앞 골목에서 함께 뛰놀던 소리들이 환청처럼 스쳤다. 그 시간들은 한 편의 영화처럼 흐르고 끝이 보이지 않는 후회가 그 중심을 관통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수십 번의 만약을 되뇌었다. 만약 내가 일찍 귀가했더라면, 만약 내가 다정하게 말했더라면, 만약 그날 밤 내가 전화했더라면. 손에 든 사진과 편지를 보며 그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슴 한켠에서는 늦었지만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하게 일었다. 동시에 그 희망은 두려움과 섞여 있었다. 진실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쑤셔 더 큰 아픔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 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이재문은 서랍을 정리하고 남은 짐들을 부탁할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편지와 사진은 모두 챙겨두게.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게 도와줘.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이재문은 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고 그것은 말보다 강한 신호였다.
창문 너머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그 눈빛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유독 길게 느껴지는 숨을 한 번 내쉬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앞으로의 여정을 움직이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사무실은 적막해졌다. 그러나 이재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그 문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어떤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다만 그는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를 비록 괴롭게 하더라도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임을. 편지의 뒷면에 적힌 주소 한 구절이 그의 유일한 실마리였다. 날짜와 필적을 대조해보니 그 편지는 아들이 병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였고 주소는 지방의 한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이재문은 곧바로 움직였다. 옛 인맥을 활용해 병원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뒤 마침내 오래된 입원 기록 한 장을 손에 넣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 입원일, 그리고 담당 의사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기록을 확인한 뒤 이재문은 직접 현장을 살피기로 마음먹었다. 비서에게는 간단히 지방 업무를 보러 간다고 알리고 그는 오래된 차를 몰아 시골길을 향했다. 도로는 예상보다 한적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서울의 날카로움과는 전혀 다른 온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리며 창밖을 응시했다.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막막함이 자리했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진실에 다가간다는 긴장과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을 상상하는 불안이 그의 몸을 조였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큰 체구에 깔끔한 양복을 입은 이방인이 낯설었을 것이다. 그는 병원 앞에 섰다. 병원은 오래되어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고 좁은 복도에는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머물고 있었다.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가 그의 서류를 보고는 곧장 뒤편의 자료실로 안내했다. 오래된 기록을 뒤적이며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입원 기록을 꺼내왔다. 기록에 입원 일자와 진료 내용, 그리고 퇴원 후 연락처라는 대체로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들이 머물렀던 당시의 분위기를 물었다. 병원 직원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되어 확신이 없었다. 다만 한 간호사는 아들이 한때 주변 아이들을 돌보며 친절하게 지냈다는 말을 전했다. 아이들 곁에서 잘 챙겨주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끊겼죠. 그 말에 이재문의 어깨에 무거운 것이 얹혔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몰랐던 삶의 한 단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기록 외에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이재문은 지역에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옛 친구의 연락처를 꺼냈다. 그 친구는 예전 회장과도 거래가 있었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을 법한 인물이었다. 친구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 사람 동네에서 아이들 돌보며 살았지. 그런데 말이야, 마지막엔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 말끝을 흐리는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려는 기색이 느껴졌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이재문은 점차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일부 주민들은 아들의 존재를 기억하려 들지 않았고 어떤 이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그를 경계하며 왜 갑자기 그걸 찾아요? 라며 따졌다. 그 반응들은 그에게 더 큰 질문을 던졌다. 과연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해결책인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일 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민의 조심스러운 증언이 큰 단서가 되었다.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창고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인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 창고에 대한 기억을 꺼내는 것을 꺼렸지만 몇몇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속삭였다.
이재문은 그 창고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비포장기를 걸어 들어가자 창고는 생각보다 더 초라했고 주변에는 오래된 장난감과 낡은 담요가 흩어져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며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창고를 뒤지면서 그는 아들이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작은 상자 하나, 오래된 일기장 조각, 그리고 누군가가 적어둔 메모들. 메모들에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간단한 생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글자 사이사이엔 아들의 따뜻함과 피곤함이 번갈아 나타났다. 오늘은 밥을 거르는 아이가 있었어.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야겠다. 같은 문장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아들이 남긴 생애 조각들을 손으로 더듬으며 이 사람이 단순히 자신과의 사이에서 사라진 존재가 아님을 실감했다. 누군가의 삶에 실질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그 흔적들은 이제 남아있는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여전히 부족했다. 병원 기록과 창고의 흔적, 주민들의 증언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그럴수록 그는 더 강해졌다. 진실을 향한 갈망이 그의 피를 끓게 했다. 동시에 몸은 지쳐갔다. 오래된 상처와 그동안의 냉정한 선택들이 몸속에서 고통으로 밀려왔다. 그는 잠깐 길가의 작은 찻집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숨을 돌렸다. 따뜻한 차가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그는 마치 과거의 자신과 맞서도록 다짐하는 것 같았다. 찻집 주인은 그를 애써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지역의 뉴스들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기선 그런 일이 많아요. 사람들끼리 묻기도 하고 가끔은 기억을 지우기도 하죠. 그 말은 이재문의 귀에 단호하게 박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고 숨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진실이 어떻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밤이 되자 이재문은 도시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차 안에서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글씨 하나하나를 천천히 더듬으며 이 편지가 그를 어디로 이끌지 모를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그가 찾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과 자신이 남긴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알았다. 진실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앞에서만 그는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임을. 그렇게 그는 결심을 더 굳히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병원 기록에 빈칸을 메우고 아들이 돌보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찾아가는 일. 그것이 이제 그의 하루가 되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 이재문의 눈은 피곤했지만 결연했다. 그는 불확실한 진실을 향해 한 발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발은 앞으로 닥칠 모든 고통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마을에서 얻은 단서들을 더듬을수록 한 그림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아들이 머물던 시간, 그가 돌보던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난 작은 공동체의 흔적이었다. 병원 기록과 창고의 메모, 주민들의 어렴한 증언이 하나로 모이면서 가장 자주 등장한 이름이 있었다. 남매. 두 아이 오빠와 동생. 이름을 알게 된 순간 이재문은 차갑던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보낸 사람이 누군가의 의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곧장 남매가 있다는 동네의 오래된 집을 찾았다. 집은 낮은 담장과 작게 가꿔진 텃밭이 있는 소박한 가옥이었다. 대문 앞에 서자 마당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와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이 복잡해진 이재문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가 흐르는 순간 작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얼굴에는 삶의 굴곡이 새겨진 여인이 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정체를 물었고 그는 간단히 자신이 아들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여인은 처음엔 단호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쩐지 진심을 읽은 듯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 깊은 한숨과 함께 집 안으로 그를 들였다. 내부는 평범했지만 곳곳에 아이들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벽에는 학용품이 붙어 있고 작은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 집의 공기는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이재문은 그 풍경을 보며 자신이 거대한 틈을 남기고 떠난 자리에 누군가가 어떻게든 생을 이어왔는지 실감했다.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두 아이는 어색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오빠는 16 정도로 보였고 동생은 10살 남짓해 보였다. 오빠의 눈빛은 무언가를 경계하는 동시에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동생은 첫인상에서부터 겁먹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재문은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사진과 편지를 꺼내 보이며 아들을 아는 사람이었는지 묻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들의 사진을 보자 동공지진이 일듯 얼굴의 표정이 바뀌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준호 형이죠. 우리 한참 돌봐줬어요. 밥도 챙겨주고 밤에도 같이 있어줬고. 목소리에는 기억이 묻어 있었고 말이 이어질수록 눈가가 촉촉해졌다. 동생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손에 꼭 쥔 작은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던 이재문은 가슴 깊은 곳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왔다. 미안함, 놀라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한데 얽혔다. 그들은 어떻게 아들과 만나게 되었는지, 아들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더듬어 이야기해 주었다. 아들은 우연히 동네에서 떠돌던 아이들을 모아 식사를 챙겨주고 가난한 집들을 돌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따뜻함을 나누었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나 있었지만 공식적인 지원이나 도움은 거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들이 기억하는 아들의 모습은 늘 피곤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존재였다고 했다. 이재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남긴 빈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였음을 절감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재문은 의아함과 분노가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왜 누구도 아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소문만 무성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그를 숨기려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민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더 많은 사실을 캐물었다. 오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한 사건을 털어놓았다. 준호 형이 마지막으로 보였을 때 좀 이상했어요. 누군가가 형을 찾으러 오기도 했고 말다툼한 소리도 들렸고 그 뒤로 준호 형은 사라졌어요. 오빠의 말에는 아직도 생생한 공포와 혼란이 남아 있었다. 이재문은 그 말이 왜 이제야 그의 귀에 들어오는지 곱씹었다. 자신이 멀리에서 높은 곳에 있을 때 이 작은 세상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전쟁 속에서 그의 아들은 상처받고 마지막엔 홀로 남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감정의 교류가 되었다. 오빠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왜 이제 왔냐는 질문이 여러 번 떨어졌고 그 질문은 그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입을 열었다. 자신의 변명과 사과를 전하려 했지만 말은 쉽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과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삶을 알게 된 충격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처음엔 쉽게 믿지 못했다. 그들 눈에는 회장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서히 그의 진심이 전해지자 오빠는 긴장한 어깨를 풀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재문은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단지 그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를 흔든 일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진실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집을 나서기 전 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작은 손짓에는 사람을 구원하려는 듯한 순수한 온기가 있었다. 그 순간 이재문은 눈앞에 놓인 새로운 책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권력이나 돈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음을 알았다. 대신 그는 남매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위로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것은 말로 하는 사과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이 남긴 흔적들은 비단 이 가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작은 마을의 삶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그는 이제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그 진실 앞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때 자신의 아이였고 누군가의 형이자 동생이었던 이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조금 다독여 주었다.